여러분, 혹시 최근에 피로가 자주 몰려오고 얼굴이 자꾸 칙칙해 보인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기름의 종류와 사용 방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료 현장에서 강조하는 기름 선택의 과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이 안고 있는 문제.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이미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을 생각해 보세요. 치킨, 프라이드 치킨은 기름에 튀겨져 있습니다. 편의점 튀김도 그렇고 가공식품들의 대부분도 오메가6가 많은 기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외식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 한국인이 섭취하는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대략 150일에서 200일 정도입니다. 이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40일 또는 20일의 비율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오메가6가 과다하면 우리의 세포막이 경직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염증 반응이 쉽게 일어납니다. 결국 피로감, 피부 탁함, 소화 부담 같은 증상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결책, 오메가3를 의식적으로 보충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오메가3를 의식적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마트에 가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 우리 할머니들이 애용하던 음식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함량이 매우 높으며 한두 큰 숟가락만으로도 충분한 오메가3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5,000원 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씨유, 아마씨는 유명 슈퍼푸드입니다. 아마씨유도 오메가3가 풍부하며 비용도 저렴한 편입니다. 혼합유, 최근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9를 혼합한 건강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기름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절대 가열하지 말 것입니다. 왜일까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3는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의 분자 구조를 보면 여러 번 꺾여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산화가 잘 되고 가열하면 쉽게 손상됩니다. 가열된 불포화 지방은 산화되면서 우리 몸에서 유해 물질로 작용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건강을 위해 구입한 오메가3 기름을 가열하면 오히려 염증을 증가시키고 간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생으로 섭취하세요. 샐러드에 뿌려 드세요. 밥 위에 한두 숟가락 올려 드세요. 국이 담긴 그릇에 마지막에 떨어뜨려 드세요. 이렇게 생으로 섭취하면 오메가3의 영양가를 100% 흡수할 수 있습니다. 소량만 섭취하세요. 기름은 칼로리가 높습니다. 들기름은 하루에 한두 큰 숟가락, 아마씨유도 비슷한 양이 적당합니다. 많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관되게 섭취하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우리 세포는 매일 새로워지고 세포막도 지속적으로 재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가열이 필요하다면, 음식을 조리할 때 기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같은 오메가9이 많은 기름을 사용하세요. 이 기름들은 포화도가 높아서 가열에 더 강합니다. 당연히 오메가3 기름을 가열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약한 불에서 짧은 시간에 조리하는 것입니다. 볶음도 최대한 빠르게, 튀김도 온도를 낮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한번 사용한 기름을 재사용하지 마세요. 기름이 가열될 때마다 산화가 더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어떻게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마트에 5,000원짜리 들기름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훌륭한 건강 투자가 되고 반대로 비싼 기름도 잘못 사용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름 섭취와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간 건강입니다. 간이 보내는 신호들, 최근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자꾸 피곤하다. 이유 없이 컨디션이 떨어진다. 얼굴이 칙칙하고 생기가 없다. 소화가 잘 안 된다. 두피가 자꾸 가렵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혹은 몸 전체에서 이런 증상들이 여러 개 겹쳐 있다면 간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하루에 500개 이상의 생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혈액을 정화하고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저장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간이 피로해지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간 청소라는 말의 오류. 여기서 중요한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간 청소 또는 간 해독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간은 청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는 장기입니다. 우리의 간은 이미 매일 우리 몸의 독소를 분해하고 정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의 본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간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관리법입니다. 간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밤 11시 이후의 음식 섭취는 간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가장 활발한 재생 시간인데 이때 음식을 소화해야 하면 간이 쉬지 못합니다. 당분 많은 음료, 특히 탄산음료, 이온음료, 심지어 과일 음료도 당분이 많습니다. 이 당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기름진 음식의 연속 섭취, 한두 번의 기름진 음식은 괜찮지만 매일 계속되면 간이 지방을 분해하느라 진이 빠집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정해진 시간에 먹지 않고 자꾸 불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간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과도한 알코올, 술의 알코올을 분해하는 일은 간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간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입니다. 첫째, 늦은 밤 야식을 줄이세요. 저녁 9시 이후로는 가능한 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먹어야 한다면 가볍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으로 제한하세요. 밤 11시 이후의 야식은 정말로 피해야 합니다. 둘째, 당분이 많은 음료를 제한하세요. 습관적으로 마시는 카페 음료, 이온 음료, 과일 음료들을 자각해 보세요. 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로 바꾸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을 음료로부터 섭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식후 10분 가벼운 걷기를 하세요. 밥을 먹은 후 앉아만 있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하지만 10분만 가볍게 걸어도 혈당 상승을 30%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과 췌장의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넷째, 기름진 음식의 연속 섭취를 피하세요. 오늘 치킨을 먹었다면 내일은 깔끔한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한 주의 기름진 음식은 2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식시간을 유지하세요. 가능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비슷한 시간에 먹으세요. 간은 예측 가능한 리듬을 선호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간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여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간의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하는 일,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무엇이 될까요? 간이 제때 쉬고, 제때 재생되며, 제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피부가 맑아집니다. 전반적인 대사가 건강해집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비싼 검사를 받거나 건강식품을 사 먹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큰 것을 바랍니다. 대학병원의 정밀 검사, 비싼 건강식품, 신기한 건강 트렌드들, 이런 것들도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20년 가까이 환자들을 봐온 경험 속에서 정말로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방에 기름병 하나, 늦은 밤 야식을 참는 것 하나, 밥을 먹은 후 10분을 걷는 것 하나, 이런 작은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것들. 이 영상을 보신 후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내일 장을 볼 때 마트의 기름 코너에 들어가세요. 5,000원짜리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하나 집어 드세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세요. 이 기름은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생으로 먹는 것이다 라고. 저녁 밥을 먹은 후 소파에 누워 TV를 보기 전에 10분만 거리를 나가 걸어보세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간이 감사할 것입니다. 밤 10시 이후로는 음식을 입에 가져가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당신의 몸이 그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큰 병원보다 작은 습관이 우리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사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요.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은 약국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부엌에서 당신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꼭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같은 건강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도, 며느리들도 말입니다. 건강 정보는 한 사람이 받을 때의 효과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